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날씨도 흐린데 증시는 더 흐렸던 오늘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이번 주 마지막까지 결과적으로 이 증시 시장 회복하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기관이 또 매도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207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이 코스닥도 650을 깨고 내려가면서 9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악재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했던 ECB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오를 만한 모멘텀 찾기가 참 힘든 시장인데요. 이 고비 잘 넘겨두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전략 꼭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이따가 종목 상담 시간에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이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여승재 전문위원의 무료 방송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죠. 여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 챙겨가실 수 있고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면밀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다음 주 무료 방송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해답을 내려주실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내내 시장이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오를 만한 이야기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게 주중 특히 이제 일본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다 열어두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자,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복합적인 이유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지만 이 수급,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 그리고 파생해서 이제 선물 수급,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프로그램, 비차익, 차익, 거래 수급이 되겠는데요. 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 그러니까 즉 수급,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알아야 이 부분이 또 해소되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냥 뭐 현물 거래 수급 그리고 장중에 이제 선물 수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건 시황이 아니죠. 본인의 의견,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급이 왜 이렇게 불확실한지 또는 유입이 되면 왜 들어오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시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장전이라든지 장 마감에
제 오픈 채팅방에서 시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황,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다. 그로 인해서 이 차익 매물 출회에 빌미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정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완화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실망 매물로 기대감 약화로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 해외 글로벌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 영향을 받았죠. 이 드라기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유로존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선제적인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유가 강했잖아요. 하지만 ECB 드라기 총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거의 뭐 립서비스 수준이었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감만 부각시킨 그런 해석을 낳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좀 증시에 부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였어요.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강하고 안정적인 달러가 국익에 더 좋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종가상으로는 이미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외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외국인 수급에 조금 부정적이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은 현물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걸까요?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수급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수급도 있고 프로그램 수급도 있다. 어느 한 가지만 놓고 매수했다, 매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외국인 수급은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한국 증시가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외 증시 차트도 한번 참고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S&P 500 미국 증시에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지금 니케이, 일본 지수, 사실 뭐 일본과의 한국 경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는 있겠지만, 그리고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일 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0.89%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대만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있었지만, 있었던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0.17% 이번 주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그리고 상해, 중국 지수도 이번 주 종가상으로는 0.7% 상승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지수는 주간 단위로 1% 넘는 1.34%, 코스닥 하락은 뭐 입에 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34%. 대만 가권 지수는 5월 하락을 거의 다 만회를 했어요. 하지만 한국 증시는 오히려 5월 달에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버린 거죠. 월간 단위로 보시면요. 그만큼
한국은 대외 변수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추경 예산안 가지고도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죠. 항상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은 시의 적절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바고요. 정치권에서 좀 정신을 좀 빨리 좀 차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황 정말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은 그래도 코스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게 그래도 긍정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또 막 그 마음을 놓고 있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수급을 좀 그림을 좀 준비를 네. 했어요.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7월 15일서부터 26일까지 10거래일입니다. 10거래일 상으로는 외국인이 1조 2,971억을 순매수했어요. 연속 순매수. 1조 2,971억이니까는 거의 뭐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한 거죠, 거의. 그런데 이번 주에는 8,069억을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5거래일 동안.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하락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 물론 이제 4,365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이 6천억 넘게 선물 매수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퉁친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프로그램 수급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수급을 보시면 이게 코스피 200 지수하고 이 베이시스 차이에 의해서 차익 거래가 발생되지만 그 외에 비차익 거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7월 24일 코스피 지수가 월, 화 반등 줬죠. 22일, 23일 화요일까지는 반등을 줬어요. 하지만 24일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4일서부터 보시면은 매수가 차익 거래에서부터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25일, 26일 보시면 차익, 비차익 해가지고 순 매도가 2조가 넘어요. 2조. 이틀, 2거래일 만에. 10거래일 동안 얼마를 매수했다고요? 현무 시장에서 거의 1조 3천억. 그런데 프로그램 수급에서 단 2거래일 동안 2조 원이 넘는 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지수 빠지는 거 당연하죠. 뭐를 보셔야겠어요? 그냥 현물 수급만 보시면서 수급 타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전문가의 항상 고민입니다. 고민. 왜 팔고 싶을까, 사고 싶을까? 팔면 왜 팔고 싶어 할까? 사면 왜 사고 싶어 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네.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또 좀 융통성 있는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만사형통 오픈 채팅방에 많이 오시는 게 도움을 받으시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또 우리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코스닥 하락은 네. 사실 정말 너무 그렇죠. 헛웃음이 나올 정도죠.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헛웃음이 나올 네. 정도인데 코스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급을 보니까는요. 개인 홀로 매수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얼마를 매수했냐 하면 무려 이번 주에 2,804억을 매수하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홀로. 외국인하고 기관은 동반해가지고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많이 매수를 하셔도 바닥 못 잡아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바닥 잡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다. 최소한 주간 흐름에서 양봉이라도 하나 나와줘야 매수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시초가 못 지키고 계속 내려가는데 거기에 왜 쏟아 부으시느냐.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업종 등락률을 제가 좀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종이목재 업종만 상승을 했고 전 업종 하락이에요. 그럼 장중에 정말 귀신 뺨치는 기술적인 트레이딩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종이목재가 상승을 했지만 종이목재 그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을 한 게 아니에요. 국일재지가 그래핀 관련된 테마주죠. 장중에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서 투자 주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국일재지 HTS에 올라오는 찌라시 보시면은 순 급등주 준다는 뉴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휘둘리셔야겠어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주의 종목은 주의 깊게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600선,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를 제가 원래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워낙 사태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제가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2009년도서부터 2014년 말, 2015년도까지 초까지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 400에서 600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걸 2015년 넘어오면서 돌파를 했고 2016년에 지키고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 불타오르면서 상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원위치 됐어요. 원위치 됐고 중요한 거는요. 과매도 신호가 지금 아직 안 떴다입니다. 뭐 과매도 신호라도 떠야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매도 신호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죠. 2008년도에 과매도 신호 3개월 뜨고 급반등 나왔습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계기. 저가 반발 매수세는 아무 데서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600은 지킬 거야, 650 지킬 거야, 그 전에도 뭐 690은 지킬 거야, 이중 바닥이야. 그거 다 허튼 소리죠. 그거 다 허튼 소리입니다. 지금 하락, 바닥, 물론 예측은 가능해요. 예상은 가능하지만 지나고 나서 대응입니다. 선제적인 예단을 하고 대응은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깊게 시장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알아야 또 우리가 리스크 없이 손실을 줄여가면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 장중에 듣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쓰시고 계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특히 화요일에 정말 중요한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요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시장 전략 잘 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화면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슈는요.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연준의 FOMC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미중 무역 협상과 FOMC 결과 이후에 차익 매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 전략을 주셨네요. 네, 다음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30일에 일단은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고 다음 주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호재들에 대해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경계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좀 억울한데요, 저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FOMC 금리 인하에 있어서 네. 50bp 인하는 무리가 있는 그쵸. 거다. 기대감이 높아져 있지만 그 기대감을 조금 걷어내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뭐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언급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상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보다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좀 인지를 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미국에서 주요 지표가 발표가 돼요. 미국 2분기 GDP 속보치하고 또 핵심 PCE 물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미국 증시 열리면서 그 미국 2분기 GDP 속보치가 얼마만큼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이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 PCE 물가지수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거예요. 누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32일하고 31일 날 주요 이벤트들이 같이 겹쳐 있잖아요. 거기에 애플 실적 발표도 겹쳐 있고 한 주중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50bp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혹시라도 미국 2분기 GDP 속보치라든지 핵심 PCE 물가지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월요일에 반등을 주게 되면 그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25bp 이나도 다행이죠. 거기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하겠다, 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실망 매물이나 차익 매물로 바뀌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주중에. 그리고 이슈에는 제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8월 2일에 일본에서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키는 거 또 회의가 있어요. 국무회의. 물론 아베 총리가 지금 여름휴가 때문에 이게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주, 중, 후반 이벤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만약에 지금 손실 중이다. 손실 종목마다 또 대응은 틀리겠지만 월요일 날 반등을 줘서 내 매수가 부근이나 이렇게 반등을 줬다.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비중 조절하셔야겠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양시장 모두 종목들 제가 드리는 언급 꼭 잘 기억하시고 또 그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주말 월요일 전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일요일 날 주요 소식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미리 올려드려요. 미리.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장전 시황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권방송이나 언론에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믿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음 주에 주 초반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때 너무 흔들려서 따라서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주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조금 더 조심해서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다, 장중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특히 화요일에 정말 중요한 무료 방송 진행된다고 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송 말미에 진행이 됩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우리 수급 작전 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수급이 답이다. 수급의 달인이 알려주는 수급 관심주 수급 작전 타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수급 흐름이 좋았는지부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네이버, 도존비즈온, DB하이텍, 현대모비스, 만도까지 5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한 관심주는요. 두산 셀트리온, LG이노텍, LG화학, SL까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7월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만도가 오늘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되긴 했는데 예상보다 좋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일단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 9.9% 올랐는데요. 이전부터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확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도도 있지만은 최근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 서비스 업종의 네이버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와 만도는 조금 틀려요. 성격이. 네이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죠. 그 네이버페이 분할 이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연초 그리고 4월 달 해가지고 2차례 걸쳐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완성차 시장에 대한 산업 분석, 시황 분석을 또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6월 달, 7월 달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해드렸고 그리고 7월 달에 안 좋은 주가 흐름이 있었죠, 사실. 7월 4일 날 장중 저가 마이너스 4.82%, 26,650원까지 빠지는 그런 주가 흐름이 있었지만 구조 조정,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중국 안 좋은 거 분명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뭐를 봐야 되느냐? ADAS하고 인도 시장을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어제서부터인가요? 오늘부터 오늘 리포트 나오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하나? 급등하고 나니까 리포트 나오면서 또 수급 다시 이제 이어져서 들어오는 건데요. 7월 9일이었나요? 제가 화요일도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수급 가지고. 수급 괜히 들어오겠습니까? 7월 9일서부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고 대신에 구조 조정이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아직 마무리된 것 아니고요. 오늘 이번 주 종가상으로 22% 이상 급등했지만 또 한 차례 숨 고르기도 필요합니다. 숨을 고르고 힘을 모아야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대로 그냥 로켓 달날아 가듯이 급등하는 거 아니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숨 고르기 할 때 노려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재 위원이 계속 강조하던 만도 실적부터 주가 가는 것까지 정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 이 종목이 22%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이 잘 났는데요. 일단은 계속 날아간 만큼 그 이후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사실 어제 어닝쇼크로 급락을 했었는데 기관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강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 대신에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삼성 SDI, LG화학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근데 LG화학이 36만 원까지 반등을 주다가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주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LG화학이 그 전기차 배터리도 배터리지만은 ESS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 탑입니다. 탑. 삼성 SDI하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래도 삼성 SDI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삼성 SDI도 많이 쫓아 올라왔고요. 그리고 ESS 그 화재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죠. 네. 그리고 또 일본 관련해서도 자체 조달하겠다. 양극재 이런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3거래일 연속 이제 좀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또 중요하게 보실 가격이에요. 지금은.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고 이 32만 원 가격은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입니다. 유의미한 가격.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33만 3천 원에 마감을 시켜놨는데 지금 33만 원서부터 32만 원까지는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G화학 대응 전략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주입니다. 와이솔, 워닝머티리얼즈, 인바디, 솔브레인, 아프리카TV까지 5개고요. 자,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주는요. HFR, 서진시스템, PSK, 디오, 휴비츠입니다. 네, 먼저 코스닥 외국인 매수 관심주 어떤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그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라든지 네. 또 와이솔 같은 그 5G 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하거나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해서 오늘 외국인 코스닥 종목은 와이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와이솔 이제 배트맨 프로그램 시간에 이제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2만 원 가격을 좀 돌파해서 좀 주가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하지만 또 변수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정을 받았고 하지만 주간 흐름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무방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하단선에 위치해 있죠. 제가 늘 접근하는 가격은 어중간한 가격 그리고 상단 가격,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죠. 지금 하단선 가격에 위치해 있고요. 단기적으로 16,500원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간 흐름에서 보시면 단기적 기술적인 관점이지만은 단기 평선이 이중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조정을 주었던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었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24일서부터 매수로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 자, 프로그램 수급에서 언제서부터 매도로 돌아섰다고요? 24일부터. 근데 와이솔은 비록 코스닥 종목이지만 24일서부터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이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기관 관심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기관 관심주 중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눈에 띄었을까요? 이제 휴비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HFR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설명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온라인 무방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헬스케어, 의료 장비, 의료기기 기업들 좋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수출입 지표를 근거로 디오도 괜찮았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괜찮았고 인바디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과죠. 안과. 이 휴비츠는 반대로 지금 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1분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좀 개선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렌즈 부분은 일본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투자 심리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기관, 특히 투신에서 지금 7월 달 연속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좀 특징적이다. 이 펀드, 운용자금을 주로 돌리는 투신에서 꾸준하게 7월 달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25일, 26일 외국인도 뭐 소량이지만은 매수에 좀 가담을 했다, 동참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실적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 다음 주 주중이나 아니면 조금 늦어지면은 다다음 주에 초에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근 가면 8,500원에서 8,000원까지 만약에 8,500원이나 8,000원까지 주가 조정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비지까지 오늘 수급 관심주 꾹꾹 눌러서 알아봤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던 만두 같은 경우 이번 주 기준으로 22% 넘게 상승했다라는 것도 보셨을 거고요. 일단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드리는 종목들 앞으로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이 수급 관심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사실 수급 공략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서 알려주시나요? 월요일 날 제가 또 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료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또 합쳐서 제가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관심주 중에 탑픽, 수급 공략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무료 방송, 다음 주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고 월요일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터치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미리 들어오시고 이 주말 동안에 이야기 나오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월요일에 바로 또 이런 수급 공략주도 챙겨가시면 참 좋겠죠. 화요일에 정말 중요한 방송 있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어지고요. 자, 미중 무역 협상이 30일 상하이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미국 연준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닝 시즌이죠. 이번 주에도 현대차, LG화학, 현대모비스 등 많은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LG화학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방금 수급 종목 리스트 중에서. 근데 내일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해요.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한국 철 스크랩인가요? 또 관세 이런 부분들도 뉴스가 있었는데 현대제철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AMD 미국 기업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애플 지금 최근 LG이노텍 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수급 기관 수급 코스피 기관 수급 리스트에도 LG이노텍이 있는데.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수급 공략주였죠. BH는 제가 수익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수익 챙겨가신 분들 좀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다음 주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또 향후 전망이라든지 또 중국 시장에서의 뭐 판매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관련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야 뭐 상수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FOMC 통화정책회의 이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국무회의가 8월 2일에 개최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베 총리가 여름 휴가 관련해서 뭐 조금 지체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초보다는 중 후반으로 보다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대변하는 그런 변동성 있는 시장들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에 검색창에다가 이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그리고 오픈 채팅 탭 눌러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따가 또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되니까요. 전화 문자 살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내 종목 너무 힘들다,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868님이 보내주신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자, 후성 매수하셨고요. 후성 매수가는 9,600원에 30%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쭉 밀려서 내려왔었던 종목이잖아요. 다행히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상담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주였나요? 솔브레인, 저번 주였나 이번 주였나 솔브레인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장중에 변동폭 커질 수 있으니까는 지지와 저항 잘 잡아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매수가 9,600원에 30% 비중이시면 어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21선 위에서 반등, 단기 눌림목 뭐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윗꼬리 달고 밀려버렸어요. 어제 종가상으로 해서 9,510원 마감을 했고요. 그럼 매수가에서 밀려서 마감한다. 그리고 비중이 30%다. 단기로 보신 거죠? 단기로 보셨는데 대응 안 하셨어요. 왜? 오늘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반등은 상승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시초가 지키고 올라가야 상승이죠. 시초가가 기준입니다. 기준. 단기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시초가가 기준이에요.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겠지?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물론 시초가에서 올라갔어요. 윗꼬리 달고 2.31% 안 파셨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분봉으로 돌려놓고 볼게요. 시초가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장중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아침부터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당연히 저항이죠. 아침부터 강하게 수급이 붙어서 올라간 게 아니니까. 이평선 변곡점 가격은 뭐다? 저항이다. 9,700원 저항. 온라인 무방 제가 3주째 했습니다. 온라인 무방 그 간단한 설명만 들으셨어도 저항 보여요. 9,700원에서는 파셨어야죠. 절반이라도. 주말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굳이 주말 넘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단기 매매 하시는데. 매도 못 하시니까 다시 손실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장중 9시 55분에 만들었던 최저가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GDP라든지 PC 지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 주초에 시장 반등 줄 수도 있다. 그런 영향 받아서 후성이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은요. 물론 장중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뭐 10,000원 이로도 뭐 돌파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 급등했었던 7월 15일 자 7월 3일 종가 8,580원 7월 15일 시가 8,650원 이 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인 가격 라인 깨지면 추가 하락 나오니까는요. 비중 30%시니까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8,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5일선 올라타고 10,000원 근처까지 다시 반등 준다면 일단 일부라도 차익 실현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또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오파스넷인데요. 아, 오파스넷이요. 네, 매수가랑 좀 비중은요? 14,600원에 한 비중은 많지 않은데 8%인데 네. 이게 6월 10일 날 매수를 해서 물림법인자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 많이 법인세 빠졌네요. 문제로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서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아이고, 어떡해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중이 크지 않으셔가지고 저희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를 그때 네. 당시에는 6월 10일 매수 당시에는 이게 5G로 저기에서 좀 이슈도 있고 저기 영업 실적도 잘 나오고 해서 했는데 법인세 문제로 확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좀 한 20%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법인세 문제로 이렇게 확 빠져버려서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네, 바로 만 한번 원 해주시죠. 정도까지만 오면은 네, 어머니.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 네. 빠지더라고 8,000원대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왜 빠졌는지는 잘 아시네요. 네네. 예. 근데 그 부분은 법인세 비용이 그 매출 비중의 몇 프로인지까지도 아시죠? 네, 한 3년치 뭐 영업 실적이 거의 다 나간다고 하고. 네.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벌금이. 그럼 기업 실적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네. 네. 어떻게 해야 그런데 될까요? 네. 오파스넷을 어머님이 선택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급등할 아니요, 때? 이거 그 전문가 세 분. 그 다른 분, 그 추천받아서 사신 거죠? 네, 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줬어요. 한 세 분이서. 네. 그 리스크 네. 관리하는 가격은요? 손절가는요? 손절을 안 해도 저기 괜찮은 영업 실적도 잘 나오고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거든.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12,800원인가 그때쯤 한 것 같아요. 아, 그때야 급등하니까 그렇게 좋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손절가 없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때 12,800원인가 그랬어요. 12,800원이요? 네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아, 어떻게 못해. 그쪽, 여기서. 갭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네,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어떻게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여기 손절가 12,800원으로 주셨어요. 그럼 12,800원을 갭으로 밀었으니까 네. 어차피 이날 손절가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6월 27일. 네네. 예, 이날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거니까 네네. 그렇다 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잔고가 네. 문제가 돼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도 신용 잔고 문제 있다라고 한두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네. 오파스넷이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 335억. 네네.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신용한도 초과가 돼 있어요. 신용한도 초과. 거기에다가 신용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A, B, C, D군이 있는데 A, B, C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돼요. 신용기간이. 그것도 연장도 가능하고. 근데 오파스넷은 신용융자 D군이에요. D군. D군은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 이거 신용한도 초과 써가지고서는 한 달 이후에 주가 반등 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오면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성이 큰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추가 매수 하셨다가 이거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나와가지고 아침에 쭉 빠져버리면 또 머리 아파집니다. 절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 8,000원 가격에서 그래도 그나마 기술적 반등 주면 네. 9,000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반등 주면 비중 많지 않으시니까 일단 털고 나오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그래도. 네, 꼭 잘 대응하세요. 네.
네, 대응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해봤는데요.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에서 함께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제라고 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월요일에 드리는 수급 공략주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담은요. 잠시 후 진행되는 2부에서 이어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